큰 틀에서 내려놓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당장 물러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한마디로 시간 끌겠다는 얘기죠. 당장 하야 발표를 하는 거 아니다. 큰 틀에서 내려놓겠다는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친박 중진들이 전날 건의한 명예로운 퇴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밝히고 퇴장할 거다. 한마디로 내려갈게. 언제인지 묻지 마. 이거 아니야. 예상되는 반응은, 예상되는 발표 내용이 자괴감을 느껴서 내려갈게. 근데 언제인지 묻지 마. 그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요. 예. 뭔 소리를 할지 15분 동안 15분 뒤에 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어저께 그 문재인, 어저께 문재인과 손석희 대담에 대한 어저께 문재인과 손석희 대담 부분, 그 부분을 잠깐 또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어제 딱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지자의 눈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의 눈으로 문재인과 손석희 대담을 지켜본 사람은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룸에 나온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고, 문재인은 어떨까?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문재인이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다는데 어떤 사람일까? 이러면서 봤던 사람들이 어제 그 문재인의 그 대담을 보면서 쟤 뭐야? 라고 생각했을 거다. 대중적으로 전혀 어떤 지지율을 확장하거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대담은 전혀 아니었다. 예. 대중적으로 지경을 넓히는, 그리고 대선 일정상 문재인에게 전혀 유리한 그건 아니었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됐다. 예. 도리어 마이너스가 됐던, 그러니까 어차피 표는 대중이 던지는 거야. 일반 유권자가 던지는 건데, 일반 유권자의 눈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 대담이었던 거 맞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건 인정을 일단 해야 돼. 문 지지자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문재인이 그랬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내가 2012년에 문재인이 그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의 본질은 성직자다. 이 성직자라는 캐릭터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본인이 한 점의 결점도 용납 못하는 거야. 본인이 자신의 결점을 용납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떳떳해야 되는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되면 망설여지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누구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는 재질이 전혀 없는 거야. 뻔뻔스러움이라든가 누구를 짓밟고라도 그 깃발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기질이 없어, 문재인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는 짓밟든 말든 죽여버리든 자기가 깃발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너무나 강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박근혜하고 맞서기에 문재인은 그런 성향이었다. 성직자 그에 어떤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박근혜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내가 봤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막 문재인 대표가 뭔가 대중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어떤 발언에 힘도 들어가고, 상당히 많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에게서 느껴졌던 게 굉장히 고뇌하고 방황하면서, 그러니까 고뇌하는 모습이죠. 막 고민하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문재인의 성향에는 뭐가 있냐면 결정장애의 모습이 있었어. 뭔가 이렇게 딱 치고 나가야 될 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난 총선을 두고 작년 말에 당대표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이게 김종인을 데려오고 내려놓고 이런 모습이 의외였어. 굉장히 의외의 판단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이 여름에 지난 여름부터 가을에 보여진 모습이 나름대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좀 올라갔던 거야. 사람들의 기대감이 되게 올라간 상태에서 어제 손석희를 딱 만났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문재인은 뭐라 그러나, 문재인이 왜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신한테 유리한데 그 부분이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문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 부분에서 내가 볼 때 문재인은 심장에 고구마가 박힌 거야. 성대에 고구마가 박혔어. 할 말을 잃은 거지. 내가 볼 때 그래.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손석희의 질문에서 현재로서 조기 대선이 들어가면 가장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잖아. 근데 그 말에 문재인은 아무 말 안 하잖아. 얼어붙어가지고 심장에 고구마가 박힌 거지. 그게 뭐냐, 그 말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 말을 이 사람도 고민하는 거지. 내가 이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면 결국 내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도 지금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했겠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바둑을 또 한 번 뒀겠지. 내가 그놈의 바둑 두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땀을 내면서 바둑을 두다가 손석희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일단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었을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의 약점이 건드려진 거야. 너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박근혜 하야시키는 거 아니야? 너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세인들의 비난. 그게 문재인의 약점인 거야. 근데 그 약점을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거기서 가슴 딱 막힌 거지. 근데 이제 손석희는 너 헌법대로 하면 너 2달 안에 대통령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네가 제일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헌법을 기본으로 따르는데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따르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도망갈 구멍을 판 거야. 그래서 뭐야, 너 지금 헌법을 안 따르겠다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래서 뒷담이 뻔뻔뻔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난 그렇게 봤어. 손석희는 지금 헌법을 안 따르겠다는 거냐?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지금 문재인이 진땀을 내면서 결론은 헌법에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본 거는 그건데, 그렇다면 문재인은 죄가 없냐? 문재인은 대통령을 하기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나봐야 되겠지만 어제 보여준 문재인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래 갖고 어떻게 대통령 하나. 어제 문재인의 모습은 저래서 어떻게 대통령 하나. 대통령을 하다 보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그런 별의별 일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헤쳐나가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 당당하고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국민을 상대방, 그러니까 손석희를 설득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던 자리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문재인은 자신의 헌신과 선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사람이지, 논증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는 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어저께 그래서 문재인한테는 대중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도 못했고, 그렇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결속할 만한
지지자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이라는 거, 신중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손석희 대담은 그 문 대표에게는 마이너스였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문 대표에게는 그게 마이너스가 맞고, 그렇다 해서 문재인은 그러면 제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달렸겠죠. 예. 지금 이제 막 이 문재인을 보자마자 갑자기 이재명 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러니까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을 빨아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선택지가 둘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 깃털처럼 가벼운 이재명이냐, 아니면 고구마를 처먹은 것 마냥 그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그 진실한 문재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 예. 이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사이다냐, 고구마냐, 진실이냐, 허풍이냐, 뭐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군뱅이냐, 팔이냐. 예. 그러니까 뭐 어제의 그 모습은 그렇게 호감을 어필하지 못했어. 문재인의 호감이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못했어.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예, 좀 안타까웠고, 예.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은, 그 나라 정치 체제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랬으니 지켜봐야 되겠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다른 후보들도 있다.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은 이걸로 끝이다. 그런 얘기도 나 하면 안 된다고 봐. 예. 나는 어제 그걸로 문재인은 끝났다. 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민주주의자일까 싶어. 예. 어제 저 손석희 대담에서 문재인이 고구마 먹었다고 문재인은 끝났다. 황교안 이제 신났지. 자기가 이제 대권을 잡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다고 좀 신난 거지. 그죠? 예.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모두 맡기겠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 그리고 안정된 정권 이양 방안을 그래. 그 틈에 중계방송이 또 생겨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생각에 대한 오늘의 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들
예, 각 평론, 기사들이 나오는 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기사들이, 오늘은 특별히, 예, 올라오는 기사들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예, 오늘의 3차 담화문에 대한, 망치 부인의 느낌. 예,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먼저 전제로 밝힙니다. 예, 저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무슨 정치학 박사라든가 이런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나, 저의 의견이 틀렸을 수 있어요. 틀렸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박근혜의 담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첫 번째, 제가 보는 박근혜 오늘 담화문의 내용은, 첫 번째, 영혼 없는 사죄. 똑같은 사죄. 예, 세 번째 사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뭐냐? 자기는 절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는데 밑에 것들이 잘못한 거다. 예. 자기는 절대 사익을 추구한 적 없는데 밑에 것들이 잘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피를 하는 거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지난 18년 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다. 근데 내가 밑에 있는 밑에 것들을 관리 못한 건 내 책임이다. 그 부분을 사죄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상히 밝히겠다. 한마디로 변명할 기회를 잡겠다. 변명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나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결심은 뭐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내려가게 할지 말게 할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대통령 물러나겠다. 근데 법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겠다. 잠깐만요. 네. 택배가 왔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조금, 공정하지 않은가요? 네. 일단, 뭐라 그러나, 물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예. 일단 사죄 부분, 사죄는 뭘 사죄한 거냐면, 일단, 미안하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 없는데 밑에 것들이 잘못했고 그 밑에 것들을 관리하지 못한 나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리고 자세한 경위 설명은 좀 이따 하겠다. 나중에 할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리고 나 물러나는 문제는 국회에서 한번 정해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나와.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불타는 10미닛이 없었어. 자, 불타는 10미닛을 지금 교체했고요. 우리 방송은 시청자들이 그냥 잔소리가 많어. 내 시킨질 하지 말랬지. 예, 좌우지간. 자, 그러면서 지금 그만두는 문제, 그만두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국회 결정에 맡긴다. 요 얘기는 이 국회에서 자기의 임기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 이 말을 해서
뭐 되게 긍정적으로 물러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냐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라는 표현이 나와. 안정적인 정권 이양. 예. 요 말이 뭐냐 하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임기를 단축하든 자기를 언제 내려보내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런데 안정적인 정권 이양, 법 절차에 따라서 안정적인 정권 이양의 방법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안정적 정권 이양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를 그렇게 파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임기 후를 보장하라. 그러니까 너네가 날 내쫓을 거면 나를 내쫓을 거면 그 임기를 법으로 정해라. 나의 임기를 법으로 정해서 나를 내려보내게 하되 법과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자기를 내려보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안정적인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헌 여부, 개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박근혜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은 개헌밖에 없잖아. 지금 박근혜가 자기의 임기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단축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걸 국회에 맡긴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를 끌어내리려면 개헌을 해라. 개헌을 해서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안정적으로 물러나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봤는데 요게 지금 잘못 본 건가요? 지금 다른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요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일반 기자들은 나는 잘 모르잖아. 내가 일반 거실에서 떠드는 아줌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가 주장한 내용은 얘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개헌을 해서 법을 바꾸고 법적 절차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과 절차를 만들어서 자기를 품위 있게 내려가게 해라. 그 얘기하는 거야. 명예로운 퇴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죄는 없다. 자기는 죄는 없고 내가 밑에 사람 관리를 좀 못한 게 있는데 그래도 나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 너네들이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라. 자기의 진퇴나 임기에 대해서 요런 표현은 조건 없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예. 조건 없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법과 절차를 만들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가 내려가겠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야, 이 얘기는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기가. 자기가 명예로운 퇴진을 할 테니까 국회에서 법과 절차를 만들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냐? 자기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해 본 적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없지만 밑에 것들 관리를 못했다. 밑에 있는 애들이 잘못한 거다. 근데 관리를 못한 건 자기 책임이니까 미안하다. 라는 영혼 없는 사죄가 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세한 경위를 곧 설명하겠다. 자기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할 테니까 기다려라. 질문은 그때 해라. 그 다음에 그래 내가 내려가 주마. 그러니까 나의 임기나 내려가는 절차에 대해서 국회에다 다 맡겨주마. 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오전에 예측한 대로, 아까 예측한 대로, 이게 뭐예요? 탄핵의 바람을 빼고, 탄핵의 바람을 빼고 시간을 끌면서 개헌에 대한 공작, 개헌을 위한 공작을 지금 편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다른 기자들은 뭐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평론가들은,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지금 박근혜의 주장에 대해서 막 깊이 공감하면서, 박근혜의
뭐 용단을 내렸다, 위대한 결단이다, 뭐 이따위 개소리 하는 애들은 없겠지.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안에 탄핵의 절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게 이제 왜 박근혜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나왔냐 하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게 탄핵을 당하게 되면, 박근혜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탄핵을 당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전혀 받지 못해. 연금도 못하고, 오로지 경호만 해주는 거야, 전두환처럼. 경호만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안정적인 정권 이양. 그래서 이제 사면을 전제로 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고, 자기가 조금 일찍 물러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피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면 어떤 법적 처벌을 피하면서 전임 대통령의 예우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친박계에서 어저께 명예로운 퇴진론을 내세운 이유는 그러면 뭐였냐. 왜 갑자기 박근혜 입장이 자기를 탄핵해라 라고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 얘네들은 탄핵 국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이 새누리당은 탄핵 국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그런 거야. 탄핵을 새누리당이 막 주도해가지고, 봐봐. 2주 전에 탄핵 얘기 누가 먼저 했어? 새누리당이 먼저 했어. 그죠? 맨 처음부터 10월달